어, 이번에는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케줄은 대개 3월에서 시작을 해서, 물론 그 다음에 2월까지 있지만, 12월에 이제 전공의 선발 시험을 보고, 대부분 이제 레지던트가 결정이 되니까,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3, 4월은 사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과를 도는 게 좋은지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뭐랄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가 높고 잘 견딜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힘든 과를 도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힘든 과는 언제 돌아도 똑같이 힘들어요. 나중에 돈다 그래서 편해지지가 않아요. 똑같이 힘들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이 처음에 힘든 과를 돌면 그때는 조금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위에 사람들이 다 비교적 많이 이해를 해주고 너그럽게 봐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게 5월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힘들 거 미리 힘들면 훨씬 편하다. 이 얘기는 사실 나중에 제가 돌았던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때 제 경험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스트레스를 정말 못 견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치가 매우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은 3월달, 4월달에 너무 힘든 과를 돌면 진짜 이때 돌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인턴을 처음 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데 아예 거기다 힘든 과를 돌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편한 곳에서 적응을 하고 이제 힘든 과를 나중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든 과를 빨리 도는 거를 훨씬 좋아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과는 언제도 힘들다. 미리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은 과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 번씩 돌아야 되는데, 그 과는 당연하지만 5, 6, 7월 이때 도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3, 4월은 어리버리할 때거든요. 내가 일도 잘 못하고. 그럴 때 안 좋은 인상을 남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5월, 6월, 7월 이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 이런 것들을 돌게 되면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저희 때랑은 약간 다르게 이게 그러니까 어레인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어레인지를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7월부터도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7월에 어레인지 하는지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런 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 6, 7월 이때 도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돌면서 내가 이 과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전공의 선발 시험은 잘 봐야 돼요. 이게 병원마다 특정 병원에 대해서는 어느 점수를 넘지 못하면 레지던트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의 시험 선발 시험은 기본적으로 웬만큼은 봐야 돼요. 이게 당락을 좌우하는 과도 있고 좌우하지 않더라도 기본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뒤에 10월, 11월, 12월 이때는 조금 편한 과를 도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구성이면 나의 스케줄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스케줄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짜 있거든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구성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다른 게 순서인데, 순서가 막 힘든 과, 외과 계열이 아무래도 힘들죠. 뭐 응급실도 사실 응급실은 사실 이게 또 약간 장단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응급실 온다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한데, 뭐 나중에 돌아도 어차피 스트레스니까 먼저 도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힘든 과를 먼저 돌고 하고 싶은 과를 이제 이 봄, 여름, 그러니까 여름, 초여름, 여름에 돌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조금 가능하면 편한 과들이 있으면 그런 과들을 도는 게 좋을 것 같다. 좋아요, 사실. 좋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한테 좋은 스케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량 객혈의 치료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응급실에 이런 객혈 환자가 왔는데 객혈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응급이거든요. 토요일보다도 더 응급일 수 있어요. 되게 더 응급인 경우가 많고 사망하는 경우는 토요일보다도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이퍼볼레믹 샥으로 사망을 해야 되는데 이 객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respiratory failure로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객혈에서는 호흡부전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일단은 사실 객혈 정도면 뭐 여러분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은 아니고 당연히 노티파이 해서 봐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은 또 빨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기본적으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걸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일단은 기침 억제제를 일반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것들에 어떤 게 있냐면, 이 기침을 계속 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심해지거든요. 기침 억제제를 주는데 그게 코데인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포지션을 어떻게 하냐는 건데, 피나는 쪽을 이렇게 아래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혈 부위 폐를 밑으로 하는 포지션을, 이거 다 오더에 넣을 수 있어요. 포지션을 이제 그냥 똑바로 눕는 게 아니라 뭐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투스 포지션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효과가 뭐 입증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트란자민이라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트란자민이라는 약이 지혈제인데 객혈에서 많이 쓰는 지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필요하면 산소를 줘야 되고, 안 될 것 같은 기관 삭관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순간에 이렇게까지는 안 되길 바라야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환자를 어떻게 해서 피를 먹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아주 응급한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여러분이 바로 어레인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응급의학과랑 같이. 일반적으로는 내과에 노티파이를 하고, 내과 담당 의사가, 내 담당 내과 의사가 이제 이 영상의학과의 이제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스트,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스트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이 브론키아트 엠볼리제이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뭐 이런 과정입니다. 맨 밑에 얘기는 뭐 여러분이 알 얘기가 아니고,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산소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코데인, 트란자민, 그리고 그 MGO, 마고라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좀 변비약이거든요. 물론 이제 궤양에서 쓰는 일반적으로 변비약인데, 변을 묽게 해주는 약인데요. 코데인 쓰면 변비가 많이 생겨요, 오래 쓰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주는 건데, 뭐 필요하면 뭐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그리고 출혈 부위 폐를 밑으로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아주 심하면 본캐아트 엠볼리제이션을 어레인지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내과 의사의 영역이고요. 여러분은 이 정도 약을 주고 노티파이를 하면 뭐 아주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